광복절 연휴를 맞아 여행이나 나들이를 갔던 인파로 이동량이 다시 늘면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코로나19 상황 전문가 모시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요일 기준 또 최고치 기록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보통 일요일, 연휴 이럴 때는 검사 건수가 줄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현재도 연휴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가에 막바지기 때문에 이 휴가를 즐기시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주로 수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수도권에서 시작되었던 이 4차 대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되었고 비수도권에서의 또 지방에서의 또 감염이 진행됐는데 마치 우리가 탁구의 핑퐁 효과처럼 이미 그 비수도권에서 진행됐던 감염이 수도권으로 와서 다시 연계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수도권의 감염 진단수도 800여 건에서 다시 1000여 건으로 늘어나는 걸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가 이제 연휴 마지막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휴가도 거의 막바지가 됐는데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휴가 끝나고 들어와서 본인의 사회, 집단, 학교, 직장 등으로 복귀하시기 전에 코로나19 검사 한 번만 받아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대규모 유행은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연휴 막바지 때 코로나19 검사로 좀 마무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연휴가 끝나고 주 중반 또 후반으로 가면 검사 건수가 더 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은 확진자 규모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역학조사관분들에 대한 소식을 단신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네. 현재는 그 감염 경로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감염자 수도 많고 이분들이 어디서 감염되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감염 건수, 이 감염 확진자 건수는 결국 진단 수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 검사 건수가 늘어나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쯤에는 네네. 아마도 다시 한 2,200명 내외 건수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잠깐 앞서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수도권 확진자의 경우에는 4차 대유행 시작 당시에 증가를 했다가 또 잠시 주춤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수도권에서의 확진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의 특성상 어제 감염된 사람이 오늘 검사해서 내일 확진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또는 길게는 2주 전에 노출됐다가 어느 정도 증상이 없는 시기 또는 증상을 보인 이후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확진자 수는 일주일 또는 열흘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서서히 가라앉았던 수도권의 확진자 숫자는 비수도권에서의 확진 태세가 가라드는 시점에서 다시 수도권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러면 비수도권에서 이제 따라서 각 지역별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를 시행하는 것이 늘어나고 더 많이 동참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비수도권에서는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이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수도권에서의 일부 상승 곡선을 보이다가 주말을 지나서 감소했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수도권이 늘면은 비수도권은 다소 좀 가라앉게 되고 또 비수도권이 늘게 되면은 또 수도권은 다소 가라앉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같은 시점에서는 수도권이 가라앉는 시점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서의 확진자 비율이 올라갑니다. 절대적 숫자는 여전히 수도권이 많죠. 근데 이 비수도권에서의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는 시점이 지나서 3일에서 7일 정도가 지나면 즉 비수도권에서는 이게 방역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수도권에 게시물에 접촉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에 방문 후 다시 본인의 거주 지역으로 와서 확진이 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까지 보이는 비수도권의 확진 비율 증가세 이것이 일주일 정도 후에 수도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지자체들도 조치를 좀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산시가
해수욕장을 전부 폐장을 한 데 이어서 제주도 오는 18일부터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을 하고 해수욕장을 모두 폐장을 하기로 했어요. 이 같은 조치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7월 말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물론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방역과 경제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지자체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일단은 휴가 시즌도 거의 다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솔솔 부는 시기라서 여름 휴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보는 시점에서 네. 과연 효과가 있겠나 싶지만 여전히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가 되거든요. 이때는 더 이상의 지방으로의 휴가는 멈춰달라.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지방에서도 비수도권에서 강화하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효과가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일부 분들께서는 그렇다면은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으로 휴가를 또 갈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휴가를 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휴가를 가지 말라는 것보다 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셜 버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늘 같이 있던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서의 코로나19가 없다 또는 단체로 감염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늘 만나던 가족이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는 조금 사람 인적이 드문 펜션 또는 숙박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는 대형 식당, 사람이 밀집되지 않는 곳을 가지 않는 수준에서의 휴가를 즐기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맛집 또는 지방 명소들을 가게 되면은 사람이 밀집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생길 텐데요. 네. 그런 상황들을 조금 피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좀 늦었지만 늦은 휴가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 확진자 한 명이 주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준 지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직전주 0.99보다 상승해서 1.1을 기록을 했습니다. 분석을 좀 해주시죠. 0.99를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8월 초에 확진자 수가 일부 감소하는 형태를 분자와 분모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냥 수학적 계산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수학적 계산법은 어제 그제를 보여주지만 앞으로 3일간의 확진자 패턴을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이를 넘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에게 감염될 수 있는 것을 현재 역학조사관 분들이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이 일요일 최다 확진자를 발표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휴일이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많지 않겠지만 검사 건수가 보통 회복되는 수목금 이 실제로 감염 지수 1.2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2,200명대 또는 그 이상의 확진자가 보일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전국 중고등학교 또 이달 내로 초등학교의 2학기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등교 개학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 등교도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방역 당국과 교육부의 지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맞다고 네.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의 방역을 가느냐 또는 개인 자율 방역으로 가야 되나 위드 코로나냐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시기상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적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육부에서 모든 걸 맡겨서 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선진 시민 의식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습니다. 네. 큰 틀에서의 방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에서 준비해야 되는 시설적, 인력 또는 방역의 지원은 필요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휴가를 다녀온 가족이라고 하면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학생, 가족 모두가 코로나19를 검사를 받고 본인들이 음성을 확인한 후에 바로 학교를 간다면 서로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교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가는 선별진료 방역에 대해서 각 지역 단위 교육청 또는 이제 교육 단위의 교장 또는 지도층에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과 거기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네.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반차, 공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학생들과 학부모는 좀 믿음을 갖고 등교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지가 이제 꽤 지났잖아요. 그렇다면은
계속 연장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추가적 방역 조치를 국가에서 내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을 갑자기 닫아라. 즉 네. 예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카페는 9시까지, 그다음에 사람이 못 모이고 테이크아웃을 해서 사람이 모이는 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바로 올리는 그러한 조치를 하기에는 사회적 거부감이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쯤 발표될 부분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좀 균형을 맞춰 진행할 수 있는 게 유일하다고 보고요. 예. 결국 기다리는 것은 원활한 수급을 통한 예방접종의 속도를 늘리는 방법 외에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 예방 접종 이야기를 또 하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0월이면은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라고 목표를 다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달성 무난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네. 바로 이제 수급에 관련된 부분이죠. 최근에 모더나의 생산 라인, 실험 라인의 문제로 들어오는 부분이 좀 어렵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사실 우리 방문한다고 그래서 공장이 고장나서 안 나오는 게 더 들어올 거라 생각되지 않으면 네네.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우리가 배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결국 핵심은 뭐냐면 현재 진행되는 만 18세에서 49세의 예방접종 예약이 관건인데요. 실제로 첫날,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안내 예약 문자도 오지 않아서 진행되나? 우리가 조금 관심을 안 두신 분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네네. 그 이후로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재난 문자를 오고 있는데 안전재난 문자를 하도 많이 받은 분들은 읽지도 않고 그냥 지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반영되고 연휴 등이 반영되면서 현재 예방접종 예약률이 60%가 상회 또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약하신 분들이 100%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부터라도 좀 더 정부에서 안전한 예방접종의 방법과 예약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19일부터 20일까지는 예방접종 예약을 못 하셨던 분들 추가로 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홍보와 믿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인 예약과 또 접종 다시 한번 강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전략의 어떤 전환이라고 해야 됩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어제 그 손흥민 선수 또는 우리 유현진 선수의 경기를 봤을 때 많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의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네. 저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데 마스크 착용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모두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위드 코로나 시작하는 거냐? 여기에 가장 핵심은 예방 접종률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자율 방역으로 전환된 건데 우리나라는 2009년 H1N1 신종플루에서 2010년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해제할 때 했던 방책이 뭐였냐면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예방접종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독려해서 현재는 이제 많은 인력이 있지만 만 65세 이상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이하의 예방접종이 진행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예방접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위드 코로나를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것은 시기상조의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네네. 위드 코로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우리는 곧 계절성 독감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되거든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은 최소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코로나 예방접종을 2번 다 맞고 또 독감 예방접종을 진행해야 되려면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독감 예방접종이 같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이 바로 시기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서 선언해서 독감처럼 같이 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조금 이른 시점이지만 네. 전문가분들과 정부의 시책이 국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이야기를 전달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들 유병국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